오늘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왜 이렇게 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와 군대, 미래 세대까지 바꾸었는지를 묻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이유 없이 지치고, 아픈 몸이 개인의 책임처럼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6년 1월 7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식단 지침을 발표합니다. 55년 동안 지켜온 지침, 정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1980년 미국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공식 식단 피라미드입니다. 바닥에는 탄수화물, 빵과 시리얼, 쌀과 파스타, 하루에 6에서 11인분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과학이 되었고 상식이 되었으며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지방과 기름, 버터, 달걀, 고기의 기름, 이것들은 악마의 음식이라 불렸습니다. 심장병의 주범, 콜레스테롤의 원흉, 의사들도 영양학자들도 정부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방을 피하세요. 그런데 2026년 같은 정부, 같은 부처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합니다. 피라미드가 뒤집혔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달걀, 고기,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꼭대기로 밀려난 것은 정제 탄수화물, 빵, 시리얼, 설탕. 55년간 많이 먹으라던 것을 이제 줄이라고 합니다. 55년간 절대 피하라던 것을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데이트일까요? 과학이 새로 발견된 결과일까요? 아니면 55년 동안 유지되던 설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순간일까요? 정책은 보통 수정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이라면 문제가 드러나는 즉시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이 왜 이제야 방향을 바꿨을까요? 정의 때문일까요? 도덕적 각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의료비로 사용됩니다. 국방비보다 3배 많은 돈이 병원과 약값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국가 자산입니다. 군복무 연령대의 젊은 남성들 중 상당수가 비만과 만성질환으로 기본적인 훈련조차 수행하지 못합니다. 총을 들 수 없고 달릴 수 없고 장시간 버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나태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어떤 식단을 정상으로 가르쳐 왔는가의 결과입니다. 노동인구는 점점 약해지고 군대는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며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이 판단은 55년 동안 유지되었을까요? 과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값싼 칼로리는 물가를 안정시켰고 산업을 성장시켰으며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옥수수와 대두에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초가공식품 산업이 성장합니다. GDP가 증가합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기업, 식품회사는 값싼 원료로 초가공식품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병듭니다. 그러면 제약회사가 약을 팝니다. 병원이 진료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습니다. 국민이 병들수록 기업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가정, 맞벌이 부부, 바쁜 현대인, 요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냉동 피자를 데핍니다. 배달 앱을 누릅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붓습니다. 편리합니다. 너무나 편리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기업은 돈을 벌고 가정은 편리함을 얻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모두가 만족합니다. 단 하나, 국민의 몸만 빼면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라기보다 고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사람보다 오래 버팁니다. 2026년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용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가 내린 선택입니다. 미국은 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설명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5년 동안 유지된 식단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고 같은 병이 같은 방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합니다. 우리는 어떤 설명을 믿어왔는가?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을 계속 믿을 것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건강한 음식이 무엇이라고 배워왔습니까? 고기는 줄이고, 곡물은 늘리고, 단순한 욕망은 절제하라는 말. 그런데 그 기준은 과연 과학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먹는 것이 옳다고 정의해버린 결과일까요? 5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197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보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미국은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하루에 1억 달러, 10년 동안 1680억 달러가 전쟁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1975년 미국은 패배합니다. 4.20이 함락됩니다. 마지막 헬리콥터가 탈출합니다. 전쟁 비용은 남았지만 국가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전국 생방송 연설을 합니다. 금태환을 정지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1944년부터 지켜온 약속, 금일 온스에 35달러,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약속을 깬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밀, 육류 모든 게 비싸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돈이 사라진 국가, 이제 국민을 먹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농무장관 얼버츠,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Get big or get out. 거대해지든지 꺼지든지.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농장들을 정리하고 대형 농장만 살려서 관리를 쉽게 만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야 보조금 주기 쉽고 세금은 걷기가 쉬워집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에서 값싸게 대량 생산 가능한 작물에 올인하자. 그것이 옥수수였습니다. 그것이 대두였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졌습니다. 소농들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형 농장만 살아남았습니다. 옥수수는 넘쳐났습니다. 대두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식품 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슈퍼마켓이 사라집니다. 대형 체인들은 철수했습니다. 필요한 이익이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저소득 지역 슈퍼마켓의 60%가 문을 닫습니다. 반면 교외 부유층 지역에는 새 슈퍼마켓이 40% 증가합니다. 그 자리를 달러 스토어가 채웁니다. 신선한 채소는 없습니다. 냉동 피자, 컵라면, 과자,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탄산음료, 값은 싸지만 영양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 부릅니다. 신선한 음식을 파는 가게까지 도시에서는 1마일, 시골에서는 1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 하지만 사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식품 습지도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1개, 패스트푸드점은 20개. 맥도날드, 버거킹, KFC, 타코벨, 피자헛, 서브웨이, 건강한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선택권이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저녁 식탁, 냉동 피자, 컵라면, 탄산음료. 이것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1894년 존 해리 켈로그는 의사이자 사업가였고 1876년 배틀 크릭 사니타리움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시작, 1930년 켈로그 파운데이션 설립, 그리고 1970년까지 47개의 병원과 의료시설, 23개의 의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 5억 달러 이상.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을 퍼뜨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의대에는 학생이 있고 연구소에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배웁니다. 지방은 나쁘다. 탄수화물은 좋다. 시리얼은 건강하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상 주입이었습니다. 켈로그만이 아닙니다. 제너럴 밀스, 코카콜라, 펩시, 수많은 식품 기업들이 병원과 연구소를 후원합니다.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총 20억 달러 이상이 의학 교육에 쏟아집니다. 의사들은 배웁니다. 환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채식과 가공식품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과학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정부는 옥수수에 보조금을 줍니다. 옥수수로 만든 초가공식품이 팔립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납니다. 기업은 초가공식품을 팝니다. 사람들이 병듭니다.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가 돈을 법니다. 가정은 편리함을 얻습니다. 요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식품을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가 윈윈. 단 하나, 국민의 몸만 루즈. 시스템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과자 한 봉지, 딱 한 개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식품과학자, 그들의 임무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 실험실, 세 가지 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설탕, 지방, 소금. 식품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것들의 조합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출 수 없는 정확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 설탕 12%, 지방 35%, 소금 2.3%. 이 조합을 블리스 포인트, 지복점이라 부릅니다. 이 비율을 먹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폭발합니다. 도파민이 방출됩니다. 일반 음식 대비 2.5배에서 3배. 2013년 저널리스트 마이클 모스가 이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에 져서 솔트 슈가 팻에서 식품회사 내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뇌를 해킹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뇌의 작동 방식을 역설계한 겁니다. 초가공식품 공장, 제품이 생산됩니다. 소비자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블리스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품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11%에서 12%로 조정합니다. 매출이 23% 증가합니다. 도리토스, 오리오, 프링글스, 치토스 모든 성공한 제품들을 분석하면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67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한 논문이 실립니다. 제목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Vascular Disease.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교수 마크 헥스테드와 로버트 맥겐디. 이 논문은 명확히 결론 짓습니다. 설탕은 심장병과 무관하다.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줄이면 된다. 이 논문은 곧 정설이 됩니다. 의대 교과서에 실립니다. 정부 지침의 근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이를 믿습니다. 50년이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크리스틴 커닝스 박사는 하버드 의대 도서관 지하에서 먼지 쌓인 편지 상자를 뒤집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설탕연구재단 슈거 리서치 파운데이션. 이 두 교수에게 6,500달러를 지불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016년 가치로 48,900달러였습니다. 재단의 부회장 존 하이크는 편지에 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출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50년간 숨겨졌습니다. 논문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공개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과학은 팔렸고 진실은 묻혔고 국민은 속았습니다.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4년 존 해리 켈로그. 그는 시리얼을 만든 사람이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금욕, 성기능 저하. 켈로그는 믿었습니다. 담백한 곡물 음식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한다고. 그리고 그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기계적 용기, 칼로리만 주면 되는 기계. 1920년대 칼로리 계산이 유행합니다. 1980년대 저칼로리 식품이 폭발합니다. 칼로리를 적게 먹어라.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식단 지침은 말합니다.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다. 콜라 200칼로리, 아보카도 200칼로리, 같은 칼로리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콜라를 마시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30분 후 다시 배고픕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포만감이 옵니다. 안정적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3시간 지속됩니다. 같은 칼로리,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었는가입니다. 얼마나 먹었는가가 아닙니다. 칼로리 중심 사고는 비과학적입니다. 2026년 정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계적 용기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간은 면역기관이고 신진대사를 하고 역사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을 통해 생로병사를 진행하는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2026 지침의 진짜 의미입니다. 2015년 글로벌 음료 기업 코카콜라가 1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밸런스 네트워크 GEBN. 겉으로는 독립적인 비만 연구 단체였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운동 부족이다.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 운동만 충분히 하면 된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설탕 음료를 마셔도 운동으로 상쇄할 수 있다. 완벽한 변명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2015년 8월 9일 뉴욕타임즈가 폭로합니다. 코카콜라가 과학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비만의 책임을 식단에서 운동 부족으로 돌리게 했다. 숨겨진 150만 달러, 조작된 연구 메시지, 매수된 과학자들,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과학은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블리스 포인트, 하버드 매수, 칼로리 신화 모두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국가는 이제야 멈췄을까요? 20대가 당뇨약을 먹습니다. 30대가 혈압약을 먹습니다. 왜 병은 줄지 않을까요? 1950년대 미국 성인 당뇨병 유병률 1% 미만, 2024년 14%, 14배 증가했습니다. 19세기는 더 열악했습니다. 위생도, 의료도, 영양도, 하지만 당뇨는 드물었습니다. 비만도 드물었습니다. 21세기는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약도, 과학도. 하지만 당뇨는 폭발했습니다. 비만도 폭발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먹는 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엄마가 만든 저녁에서 1980년대 패스트푸드가 확산되고 2000년대 냉동식품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2026년 지금 배달앱과 초과공식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70년 완전한 식단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연방 예산 4조 달러, 그중 절반 가까이 47%부터 48%까지 의료비입니다.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2,700조 원.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응급실 치료비겠지, 수술비겠지, 사고 치료비겠지.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의료비의 90%, 약 1.8조 달러를 만성질환에 씁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급성질환 전체를 합쳐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당뇨병, 평생 약을 먹습니다. 평생 치료비를 냅니다. 고혈압, 평생 모니터링합니다. 평생 병원에 갑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무릎, 심장, 간,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환은 식단으로 예방 가능했습니다. 젊은 남성 77%가 총도 들 수 없습니다. 노동인구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해결 가능한 건강 문제를 잘못된 구조적 문제로 국가를 망치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먹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2014년 설탕세 도입, 영국 2018년 소다세 시행, 비만과의 전쟁, 당을 세금으로 통제한다. 50개국 이상이 따랐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줄인다. 명분은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호주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담배세, 파격적 인상, 한갑 가격 3만 원.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흡연율 감소. 결과는 공식 판매 40% 감소. 실제 흡연율 8% 감소. 나머지 32%는 어디로 갔을까요? 암시장, 밀수루트 2000년 전체의 5%, 2020년 전체의 35%, 7배 증가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출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틈이 생겼습니다. 단속해야 할 세관, 통제해야 할 시스템 부패 사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7건, 9배 증가. 정의로운 정책이 새로운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설탕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설탕세 시행 후 공식 소다 판매 12% 감소. 국경 밀수 음료 340% 증가. 담배든 설탕이든 패턴은 같습니다. 세금은 벽을 세웁니다. 높은 가격이라는 벽. 하지만 벽은 언제나 틈을 만듭니다. 그 틈으로 자본이 흐릅니다. 합법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법 시장이 생깁니다. 감시해야 할 기관들, 보건당국, 사법기관, 세관, 이들이 싸웁니다. 권한 다툼, 이권 충돌, 그 사이 본질은 묻힙니다. 거대 자본이 얽힌 사건에서 본질보다 권력투쟁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가정의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2026년 1월 7일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55년간 지켜온 거짓말을 포기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변경이 아닙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밀착이 수십 년간 미국인 전체의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인정입니다. 이제는 모두 까발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방역이 시작됩니다. 한국 닥터조, 닥터3 유튜브 등은 이미 수백만 명이 구독합니다. 대만 정부 청원 운동, 식단 지침 개정 요구. 일본 산세이토당 빵과 밀가루 금지를 공약으로 국회에 진출합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설탕세를 도입합니다. 미국의 70년 실험이 전 세계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보다 중요한 건 병들지 않는 국민입니다. 지역 농장을 살리고 요리를 다시 배우고 신선한 음식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는 잘못 먹은 게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70년간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55년 만에 인정한 실패, 그것은 단순한 식단 변경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왔는가? 오늘 당신의 식탁 선택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가족을,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70년 실험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같은 시스템, 같은 병, 같은 선택의 순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